랄라하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전 코미디 사이다 사연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 도장을 찍고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30대 여성입니다. 대략 2년 6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의 끝을 보고 말았는데요. 이혼 사유는 정말이지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폭행 때문이에요. 그것도 제가 첫 아이를 유산한 지 얼마 안 돼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던지요. 다시 생각해봐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화르르르륵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릅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그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힘이 좀 유난히 센 아이였습니다. 체격이 크거나 덩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악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언젠가 명절이라고 시골 할머니 댁에 모인 친척 어른들이 재미삼아 초딩 팔씨름을 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친척 아이들의 손등을 모두 넘겨버렸어요. 세상에, 아니 이 손이 팔씨름 여왕인데 잘하면 우리 집안에 천하장사 나오겠어. 아유 참 아버님도 애들끼리 장난으로 하는 건데요 뭘. 그래? 그럼 소은아 어디 저 오빠들하고 한번 팔씨름 한번 붙어보자. 누가 센지. 할아버지 명색이 한 끼에 라면 3개를 순삭하는 제가 초딩한테 질까봐요. 소은아 이리 와봐. 오빠하고 팔씨름 한번 해보자. 저는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고딩 사촌 오빠의 손등을 으라차차 넘겨버렸습니다. 다시. 아까 먹은 튀김 때문에 손이 미끄러웠네. 다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번엔 이 오빠가 절대 안 봐준다. 손이 제대로 해. 응 오빠, 우리 절대 봐주지 말기. 다시 손에 힘을 줬어요. 고딩 사촌 오빠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고 목에는 시퍼런 핏대가 섰지만 어라? 오빠 손등이 그냥 또 넘어가네요. 손목 꺾기는 반칙이지. 어린 게 반칙 붙었어. 다시 해. 얼마든지 들어와. 손이 계속해도 되겠어. 할아버지, 팔씨름이 너무 재밌어요. 이번에도 가뿐하게 고딩 사촌 오빠를 이기고 내친 김에 대딩 사촌 오빠의 손등까지 차례차례 하나씩 모두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저를 뜨겁게 응원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급 싸늘해졌고 큰 어머니가 몹시 언짢은 듯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여자애가 힘이 세서 어디다 쓰려고. 좋을 거 하나 없다. 소은이 나중에 시집가긴 다 글렀다. 어쩔래? 엄마, 나 시집 못 가? 아니야, 괜찮아. 오빠들이 그냥 하는 말이야. 우리 소은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인데 아유, 그놈 참 누굴 닮았노? 제가 누굴 닮았냐고요? 할아버지도 잘 아시면서. 저는 엄마를 닮아 힘이 셌습니다. 저희 엄마는 한때 격투기 선수로 이름을 꽤나 알린 분이세요. 물론 격투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잘 알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런 선수 출신이죠. 엄마는 저를 낳고 31살의 나이에 우연한 계기로 무에타이에 입문하셨어요. 여성 파이터로서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4년 만에 킥복싱 챔피언 타이틀전까지 갈 정도로 발군의 실력을 보이셨죠. 결승에서 체력 저하로 크런치 상태가 되어 아쉽게도 준우승에 머무르셨지만 그의 한국 여자 격투기 챔피언이 제일 상대하기 힘들었던 경쟁자로 우리 엄마를 언급할 정도로 뛰어난 선수였어요. 여자 격투기 선수 하면 얼핏 떠올리기에는 남자처럼 머리도 짧고 근육도 울퉁불퉁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체구도 크지 않고 머리도 단발에 귀여운 편이셔서 그냥 좀 다부진 느낌이 드는 정도였어요. 저에게는 한없이 자유롭고 아빠한텐 애교 넘치는 평범한 엄마였는데
정작 아빠는 100점 만점에 100점만큼 무서운 아내라며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을 하곤 했어요. 밖에서는 아무리 강하고 센 여자여도 내 앞에서는 약하고 여린 여자이길 바라는 것이 아빠의 진심이었기에 한때나마 격투기에 인생을 건 엄마와는 조금씩 사이가 멀어졌어요. 엄마는 저를 생각해서 격투기를 그만두셨어요. 선수 생활보다 결혼 생활을 우선으로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준우승을 한 이후로 더 이상 시합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격투기를 했던 가닥이 있어서 엄마의 복근은 식스팩이 언제나 선명했고 저는 엄마와 목욕을 할 때마다 엄마 배를 빨래판 삼아 빨래를 하기도 했어요. 엄마 복근 최고, 빨래가 잘 되네. 그래? 우리 소은이도 복근 만들고 싶어? 응? 아니, 난 안 할래. 왜? 아빠가 싫어하잖아. 여자가 운동하는 거. 타이슨도 울고 갈 엄마의 핵주먹. 불꽃펀치는 이제 엄마의 숨은 장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체육인보다 제육사랑맨이 된 엄마는 운동 대신 우동을, 근육 대신 수육을 선택하셨지만 그럼에도 집안의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았고 엄마와 아빠의 관계는 냉랭하다 못해 냉동 창고 문을 활짝 열어둔 것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도 고드름이 끼는 것처럼 춥고 떨렸습니다. 알게 모르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결국 엄마와 아빠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헤어지셨는데 그때 제 15년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은아,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소은이도 이제 중학생이고 다 컸잖아? 그러니까 소은이도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말할게. 응. 엄마랑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소은이를 낳고 너무 행복했어. 그런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됐어. 엄마가 저를 부를 때부터 직감적으로 나쁜 일이란 걸 알았지만 이혼 이야기에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눈물을 보고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왜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사랑이 변해? 글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소은이가 친구랑 싸워서 멀어질 때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도 그런 거야. 화해하면 안 돼? 엄마도 아빠도 노력하면 되잖아. 엄마 아빠가 서로 노력을 하고 시간을 가졌는데도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나을 것 같아. 그동안 불안하게 해서 미안해. 소은이는 이제 엄마와 아빠 중에 누구랑 살고 싶어? 저에게 주어진 선택의 시간은 정말 가혹했어요. 저는 길게 고민할 것도 없이 엄마와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저도 알 건 알 나이였어요. 아빠에게 다른 사람이 생겨서 헤어진다는 것쯤 알 수 있는 아빠가 그리던 순하고 여리여리한 여자였을 거라 짐작해요. 엄마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스포츠용품 대리점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매달 양육비는 제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으로 꼬박꼬박 저금하셨고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넉넉한 형편이었지만 저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폭식과 과식으로 살이 급격하게 쪄서 한 마리 우람한 돼지 코끼리가 됐는데 비만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판단한 엄마가 저에게 운동을 권하셨어요. 엄마는 저를 데리고 아침마다 조깅을 하거나 배드민턴, 수영 같은 운동을 했어요. 때때로 격투기 기술도 알려주셨죠. 이렇게 상대를 넘어뜨린 상태에서 상대편 몸에 두 다리를 올리고 팔을 잡고 누를 건데 상대 팔꿈치를 꺾어 둥글게 감싸면서 상대 팔을 누르는 거야. 어때? 엄마, 나 팔 부러지겠어. 그래, 이게 안봐야 팔 가로 누워 꺾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격투기라고 할 수 있지. 그만해, 아파.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이야. 이번엔 킥 위주로 연습해보자. 엄마, 나 격투기 안 배울래. 왜? 무서워? 응. 소은아, 넌 어떤 여자가 되고 싶어? 공주님? 농담하지 말고. 생각해본 적 없어. 엄마는 어떤 여자가 되고 싶은데? 엄마는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격투기를 배운 거야? 격투기를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는 게 강한 여자는 아니고, 자신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강한 여자지. 모르겠어. 그래, 소은이, 지금은 못해도 괜찮아. 노력하면 되니까 할 수 있지? 응? 뭔진 모르겠지만 할 수 있어. 엄마 덕분에 전 다시 예전 체격으로 돌아왔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힘도 여전히 셌어요. 고딩 때는 운동장 조회 시간에 픽픽 쓰러지는 친구들을 여러 차례 업고 뛸 수 있었고, 대학 땐 술 취한 친구들을 챙기는 척하며 은근슬쩍 주무르려는 선배들을 제치고 집까지 업어서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이 제 손목을 잡으면 세차게 뿌리칠 수 있고, 뺨을 때리면 뺨 때린 사람의 귀싸대기를 쳐넘길 힘이 있는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대학을 졸업한 저는 등산화를 만들어 세계 수출하는 중소기업 기획실에 입사했어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획실 윤대리로 불리던 동갑내기 회사 동기였어요. 윤대리는 하얀 피부에 귀여운 인상으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부티와 귀티가 잘잘 흘렀고 당연히 인기가 많았죠. 사장님 비서부터 안내데스크 여직원까지 회사의 모든 여직원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소은 씨, 오늘 일 마치고 회사 미혼 남녀끼리 볼링 한 게임 어때요? 좋죠. 오랜만에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요? 스트라이크! 저기, 윤민기 대리님도 같이 가자고 해볼래요? 윤대리요? 정원 씨가 직접 물어보시면 되죠. 왜요? 둘이 내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두 분 회사 동기니까 저보다는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안 그래요? 그런가. 아까 보니까 오늘 일 많다던데. 한번 물어나 볼게요. 나중에 시간, 장소 문자로 알려주세요. 여직원들이 저를 사랑의 메신저로 쓰겠다면 전 흔쾌히 응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마침 윤대리가 정수기 물통을 교체하려고 낑낑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윤대리에게 다가갔죠. 윤대리, 오늘 시간 되면 볼링 한 게임 어때? 안 돼. 나 오늘 야근해야 할 듯. 자. 이거 내가 도와줄게. 물통 줘봐. 나 열나 힘 세거든. 가만히 보기만 하셔. 윤대리가 들려고 하는 물통을 굳이 제가 뺏어서는 어영차 물통을 들어 올리는데 그때였어요. 뽕! 가쁜 방귀 소리가 누구도 아닌 제 아랫배에서 뿌악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제 괄약근은 어쩜 이리도 눈치가 없는 걸까요? 제 얼굴은 불타는 고구마가 되어 시뻘겋게 물들었고 의도치 않게 저는 동기랑 방귀 튼 사이가 되었어요. 이거 참 난감하대요. 생리현상인데 뭐 괜찮아 하면서도 윤대리 입에선 웃음이 새어나와서 킬킬거렸어요. 야, 그만 웃어. 알았어. 오늘 일은 내가 무덤까지 가져갈게. 동기사랑 나라사랑 아니냐. 입 꾹 닫아줄게. 사랑은 방귀를 타고 오는 것일까요? 우린 방귀를 트고 사이가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윤대리 요 녀석이 저 멀리 있다가도 저만 보면 한달음에 달려와서 장난을 쳤거든요. 소은아, 우리 사귈래? 뭐야? 너 나 좋아해? 언제부터 그런 거야?
네 방귀 소리를 들은 날부터 계속 귓가에 맴돌아. 네 방귀 소리가 뽕. 야, 너 죽을라고. 이게 정말 내가 그날 왜 물통을 든다고 해가지고. 아니, 진심이야, 진심. 나 너랑 정말 사귀고 싶어. 방귀를 터서 그런가? 더 가깝게 느껴진달까? 널 더 알고 싶어. 그럼 안 돼? 농담인지 진담인지 오가는 말장난 속에 저희는 점점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내 어디가 좋은 건데? 너무 멋있고 사랑스러운데 정작 본인은 잘 모르는구나. 무엇보다 나랑 생각이 잘 맞잖아. 죽이 맞는달까?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볼매가 너야. 넌 매력 있어. 이날 이후로 우린 아무도 모르게 사귀는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전 연애를 시작하면서 좀 내숭이란 걸 떨어보았어요. 힘센 여자가 무서워 도망간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 굳이 제가 힘센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둘이 출장을 가더라도 윤대리가 운전을 도맡아서 했고 캐리어 가방이며 등산화 샘플 물품도 윤대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다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윤대리 앞에서 공주님, 아니 비로소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사귄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고 이 소식을 듣고 울고 불며 저를 시기 질투하는 여직원들이 속출했습니다. 알고 보니 윤대리가 진짜 우리 회사 사장님의 막내 아들이었더라고요. 우리는 사귄 지 6개월 만에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엄마도 아빠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라셨는데 엄마는 윤대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잘생기고 귀여워서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남자는 결국 얼굴값 한다는 것이 엄마의 지론이셨어요. 게다가 엄마가 재미삼아 관상을 공부했는데 윤대리의 관상이 결코 좋지 않다며 윤대리와의 교제를 반대하셨습니다. 엄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알파고가 바둑을 두고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최첨단 과학시대의 관상을 왜 봐? 얘가 관상은 사이언스라는 말도 모르나 봐.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뭐 침대도 과학이고 관상도 과학이면 둘이 뭐 같은 과 친구야 뭐야. 흥분하지 말고 일단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엄마가 왜 관상을 공부했겠니? 다 내 관상이 안 좋아서 일이 잘 안 풀리나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우리 민기 씨 관상이 어떤데? 봐라 여기. 국가에서 공인한 관상대 백과사전에 따르면 눈, 코, 입, 네 남친 얼굴이 딱 폭력 남편 얼굴이다 이거지. 뭔 소리야? 엄마, 걔 힘 없어. 정수기 물통 하나도 낑낑대는 애가 무슨 폭력. 그런 걱정일랑 하덜덜 마. 네 남친 여기 눈과 눈썹 사이가 멀잖아. 멋쟁이의 화려한 타입이잖아. 네 남친 여자한테 인기도 많지. 주위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데 성격은 단호하지 못해. 그러면 주변의 여자가 득식을 들끓을 텐데 그게 바로 플레이보이인 거야. 엄마, 걔 나만 바라보는 사랑꾼이야. 지금이야 그렇지. 그래. 이 눈썹머리야? 이건 사람의 승부욕, 자존심을 나타내는데 눈썹머리 털이 고추 서 있잖아? 이런 사람은 성격이 예민하고 작은 마찰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타입이야. 엄마, 걔가 좀 정의감이 남다를 뿐이야. 그런 성정 때문에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거지. 나중에 폭력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게 이런 눈썹이라고. 게다가 코끝도 뾰족하지. 이 코가 싸우기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폭력 남편 관상인데 몰라. 엄마는 네가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엄마, 민기 씨 성격이 예민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거야. 센스티브하니까.
그리고 정의감 때문에 주먹이 앞선다고 해도 나는 불의를 보고 회피하는 인간보다는 낫다고 봐. 아휴, 그래도 엄마는 왜 이렇게 불안하니? 조마조마하고 막 그래. 엄마는 자기 딸을 그렇게 못 믿어? 내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봐? 민기 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면서. 이렇게 엄마를 설득했어요. 정말이지 누가 타임머신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이라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저 나불나불대던 제 입을 떼찌떼찌하고 머리를 콩콩 쥐어받고 싶어요. 아무튼 엄마의 진심 어린 우려와 걱정을 저는 쓸데없는 염려라 치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상견례까지 치렀습니다.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 한없이 다정하고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완벽한 남친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뒤 상견례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시어머니의 과도하고 지나친 애정과 집착이 말이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였어요. 엄마가 이바지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그대로 들고 갔습니다. 오색 비단으로 고급스럽게 포장한 천을푼이 그릇마다 도미와 문어, 전복, 갈비찜, 각종 전과 튀김, 떡과 술에 5가지 밑반찬이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누가 봐도 어딜 내놔도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이바지 음식이었습니다. 어우, 반찬이 꽤 알차고 맛도 슴슴하니 우리 입맛에 딱 맞네. 아이고, 우리 민기 좋아하는 전복에 갈비찜까지 챙겨주셨어. 아유, 어머님이 참 센스 있으시네. 저희 엄마가 이바지 전문점에 주문하시긴 했지만 원래 요리 솜씨가 좋으세요. 그래?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면 너도 요리 솜씨는 좋겠네. 안 그러니? 밥은 잘 못해도 라면, 파스타, 핫케이크, 프렌치 토스트 이런 건 정말 맛있게 잘해요, 어머니. 에? 우리 아들 입맛이 까다로운 거 알지? 양식, 중식, 프랑스 요리, 이태리 요리 다 필요 없어. 온리 한식 러버, 한식 입맛이라고. 네? 어머님, 민기 씨 스테이크에 파스타 엄청 잘 먹던데요? 그거야 외식이니까 특별하게 한 번씩 찾는 거지. 그게 밥이 되니? 자고로 한국인은 밥심 아니냐. 남편이 힘들게 돈 벌러 가는데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힘내서 일도 잘하지 않겠니? 집밥이요? 네, 어머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기에 저는 이번 참에 살림을 제대로 배워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으로 대충 된장국에 달걀 프라이 좀 굽고 김치에 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마음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자고로 집밥이라 하면 역시 구첩반상은 되어야 밥을 먹었다고 할 수 있지. 안 그러니? 네? 구첩반상이요? 아침에 구첩반상을요? 적어도 구첩반상은 되어야지 남자가 힘을 쓰지. 너 아침에 빵 쪼가리 같은 걸로 때울 생각이라면 애저녁에 버려라. 절대 안 된다. 알겠니? 우리 새아기가 잘하겠지만 내가 널 믿어 의심치 않지만 만일 우리 귀한 아들 체중에서 100g이라도 빠지면 너 혼날 줄 알아? 네? 어머니, 구첩은 정말 저 자신 없어요. 아유, 안 되겠다 얘. 너 아침 밥상 매일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든지 아니면 인증샷 찍어서 나한테 보내.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당연한 이야기라는 얼굴로 갈비찜을 개걸스럽게 처먹처먹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시누이는 저를 보며 픽 비웃고 올케 이제 큰일 났다 하며 혀를 끌끌 차는 거였어요. 올케, 우리 엄마가 농담하는 것 같지?
과연 그럴까? 절대 아니올시다. 드디어 지옥문 열리는 건가요? 웰컴 투 시월드. 하는데 무슨 농담을 저렇게 재수없게 하시나 싶었어요. 시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으니 남편과 단둘이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행복할 줄만 알았지.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혹독한 극기훈련 같은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진짜로 남편을 굶길까봐 노심초사하셨는지 다음날 진심으로 남편의 식사 인증샷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농담인 줄 알고 늦잠을 자다가 오전 7시에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깜놀했습니다. 어머니 진짜로 보내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할 일 없어서 며느리 데리고 말장난 하겠니? 당장 오늘 아침 밥상 사진으로 보내. 어머니 죄송한데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명색이 시어머니의 첫 지시사항인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랴부랴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엄마가 넣어주신 밑반찬으로 밥상을 차리고 시어머니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겨우 7첩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영 못마땅한 티를 내시며 절 타박하셨어요. 이게 뭐니? 어제 먹은 반찬 그대로 식탁에 올렸네? 어제 민기 술 마셔서 콩나물국으로 했어야지. 아휴, 네가 뭘 알겠니? 나중에 우리 집 왔다 가렴. 내 민기 좋아하는 반찬 챙겨뒀으니 그거 가지고 가. 그렇게 저는 아침 6시가 땡 하면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줄 구첩 반상을 차렸습니다. 도마를 꺼내 두부를 자르고 계란물을 입혀서 전을 부치느라 정신이 없는데도 제 귓가에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예, 5대 영양소를 맞춰 생선, 고기, 채소를 포함해 골고루 차려야지. 이것도 하다 보면 늘어서 30분이면 다 가능해. 자자, 허리업. 부엌에만 들어서면 어머니의 잔소리가 자동 재생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하면 진정한 주부 구단, 현모양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좀 얄미운 게 시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반찬을 가만 보면 제 입맛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순전히 남편의 입맛에 맞춘 반찬들만 엄선해서 꾸준히 보내주셨고요. 제가 만일 밥이 아니라 토스트나 샐러드로 때우는 날이면 잔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저는 사랑하는 연인처럼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어머니. 민기씨 아침 7시 30분 정각에 식사했고요. 어제 회식해서 속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제가 김치 넣고 끓인 콩나물국 해장국 시원하게 원샷하고 갔어요. 차는? 어제 술 마셨으면 아직 덜 깬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육과장님 차 카풀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유, 잘했다. 역시 우리 아들은 똑똑해. 네, 어머님. 예, 옷장 열어서 민기 내일 입고 갈 의상 좀 보자. 네, 어머니 준비해놨어요. 베이지색 올목 폴라티를 안에 받쳐 입고요. 요즘 유행하는 다크그린 컬러 정장으로 매치할 생각이에요. 여기에 카키색 피코트를 걸치면 내일 출근복 완성입니다. 구두는 갈색으로 준비했습니다. 피코트 말고 검정 롱코트로, 장갑은 다크그린 가죽으로 준비하렴. 네, 어머니. 참, 네가 민기 속옷 사이즈를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팬티 몇 벌 주문했으니까 아마 오늘 택배로 너네 집에 갈 거다. 내일 출근할 때 거기서 레드 하나 꺼내 입혀라. 이번 주 운세에 빨간색이 행운의 색이라지 뭐니. 알겠지? 꼭꼭 빨간색으로 입혀. 네, 어머니. 저는 어느샌가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네, 어머니 보시 되었습니다. 매일 같이 밥을 먹어야 했고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했어야 했으며 매일매일 남편이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고 어떤 팬티로 입었는지까지 일일이 시어머니께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속이 메스껍기도 하고 컨디션도 좋지 않아서 인증샷과 영상통화 보고를 안 했더니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씩씩대며 개칠할 연병을 떨었습니다. 야,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어디서 굴러먹은 개뼈다귀 같은 게 감히 우리 아들을 꼬셔서는. 야,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집안의 법도대로 순순히 따를 일이지. 그것도 못해? 대체 네가 할 줄 아는 일이 뭐니? 어머니, 저 매일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서 민기 씨 아침 챙기고 어머니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근데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사정없이 확 잡아 뜯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이성이 작동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나갔어요. 저도 모르게 자동 반사로 어머니의 머리채를 똑같이 양손으로 잡고 야금야금 뜯어주었죠. 이거 안 놔? 어머니가 먼저 놓으세요.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먼저 머리채 잡으셨잖아요. 어디서 따박. 어머니 손 놓으시면 저도 손 놓을게요. 그래 좋다. 하나 둘 셋에 놓자.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비겁하게도 시어머니는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저도 힘을 빼려는 소나기에 다시 힘을 주어 야무지게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먼저 놓으세요. 안 그럼 어머니 피 봐요. 이게 어디서 피 같은 소리야. 네가 먼저 놔, 이거 사. 우리 같이 놔요. 이번엔 제가 셀게요. 하나 둘 셋.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은 손에 있는 힘껏 빡 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아시죠? 제 어마무시한 악력. 시어머니는 으악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고꾸라지셨어요. 그렇게 좋은 말 할 때 놓으시지 왜 쓸데없는 고집을 세우셔서는 피를 보시는지. 아무튼 시어머니는 엉겁결에 제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놓고 옴팡 뜯겨져 나간 자기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내 인연이, 내 소중한 머리숱을 감히. 야, 네가 지금 뭔 짓을 한 줄 알아? 그래서 제가 경고했잖아요. 피 보신다고요. 시어머니가 씩씩대면서 돌아간 뒤 저희 집 거실엔 우리들 손에 뜯긴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나왔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전화도 못하겠더라고요. 당연히 남편한테 미주알 고주알 하소연을 했어요. 자기야, 어머니 왜 그러시는 거야? 원래 이랬어?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 내 머리 좀 봐. 우리 엄마 들어 누우셨다. 전치 2주는 나올 텐데. 이 폭력 며느리야. 무슨 말이야 그게. 난 최대한 할 만큼 하고 있어. 매일 아침 구첩 밥상 올리는 게 쉬운지 알아? 구첩 반상이 어려워? 그럼 7첩으로 한다고 그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생각해보니 남편은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수화물을 찾으러 갔을 때도 손에 휴대폰을 들고 딴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넙죽 남편 거랑 제 걸 2개 다 들고 나왔어요. 장기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가방을 싣는 것도 제 몫이었고 당연히 운전도 제가 했죠. 그때도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했지만 많이 피곤한가 하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결혼 전에 제가 남편을 애먹이거나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무슨 복수를 하는 것 마냥 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외롭게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내조라는 허울에 갇혀 남편 뒷바라지하는 가정부, 비서가 된 기분이었어요. 나 자기 비서야? 이 집 가정부야? 내가 뭘 잘못했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연애 기간 6개월 동안 이악 물고 참았다. 나 원래 이런 놈이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예전에 방구를 튼 것처럼 나는 이제 내 참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럼 연애할 때 날 공주님처럼 대해준 건 다 연기였어? 너 바보니? 내 어장 안에 고기가 들어왔는데 낚은 고기에 먹이를 주는 놈이 어딨어? 뭐? 그만해라. 당장 가방을 싸서 친정으로 달려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아, 뭐야 더럽게.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게 헛구역질이 아니라 입덧이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제 임신 소식이 시댁에 전해졌고 그때부터 제 위상이 가정부 비서에서 임신부로 승격했는지 매일같이 해왔던 구첩반상 인증샷과 영상통화를 당분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과 약을 하루가 멀다 하고 갖다 주시는데 저는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떨릴 정도로 싫었어요. 옳게 편해? 요즘 편해서 좋지? 얼굴이 확 폈네. 부럽다.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적응 안 돼서 어지럽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야. 파출보하다가 대리모가 되기도 하고. 솔직히 파출보보다 낫잖아. 대리모가 된 기분 어때? 대리모라뇨.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그러니까 나처럼 결혼을 하지 말지 그랬어. 이거 영양제인데 임신 초기에 꼭 먹어야 한다고 엄마가 신신당부했어. 부디 이거 잘 먹고 뱃속에 애기 잘 지켜. 우리 올케 보험이잖아. 네? 아 맞다. 임신하고 남 험담하면 나중에 아이가 그 사람 쏙 빼닮는 거 알지? 설마 나 닮은 애 낳고 싶으면 마음껏 욕해. 잘 있어. 나 간다. 시댁 식구들은 단체로 어디 싸가지가 바가지가 되는 막말 학원을 다녔는지 막말과 폭언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세계 막말 대회가 있으면 우리 신우가 세계 챔피언을 먹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아서였을까요? 임신 2개월 차로 넘어설 무렵 제 일생 최대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늦은 밤 갑자기 배가 슬슬 아프더니 혈흔이 비쳐서 서둘러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유산인 것 같습니다. 초음파에 아기집이 보이지 않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기집이 없다뇨. 그럼 우리 아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실망스러우시겠지만 다음을 기약하시는 게 좋겠어요. 나이도 젊으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고여있던 피와 함께 아기집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시술을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환자분 몸조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산모님에서 환자님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제야 아이를 잃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는 기댈 곳을 찾아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내 아기가 있었는데 어제까지 살아 있었는데 없대. 아휴, 그래 내 새끼. 온다고 얼굴이 퉁퉁 부었네. 아무리 슬프고 괴로워도 다 지나간다. 엄마, 아기가 너무 가여워. 가여워서 눈물이 안 멈춰. 그래. 오늘은 있는 힘껏 울어. 일주일 정도 여기 있을 거라고 윤서방한테 엄마가 전화하마. 엄마는 유산도 아기 낳은 것처럼 똑같이 산후조리를 잘해야 한다며 엄마 옆에서 몸조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엄마 옆에서 그동안 시댁에서 파출부 마냥 학대받았던 몸과 마음을 쉬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사정을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다가 유산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을래. 사부인, 얘가 아파서 제가 몸조리 좀 시킬게요. 사돈, 저희를 못 믿으셔서 그래요? 우리가 애를 잡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몸도 마음도 지쳐 보여서 그렇습니다. 아니 뭐예요? 그럼 애가 지친 게 그게 저희 때문이랍니까? 아니에요, 사부인. 그런 거 아니고 애가 아프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몸조리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의 성화에 진땀을 빼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내뱉었습니다. 일전에 저한테 머리채를 잡혔던 것을 안 갚음하는 것 같았어요. 아유, 이 돌대가리년. 유산을 처했으면 집구석에 얌전히 처박혀있지 어딜 동네방네 소문내고 싸돌아다니길. 에휴, 이 미친 쌍판떼기를 아주 그냥 갈아 엎어줄까 보다. 엄마 컴다운. 혈압도 높으신 양반이. 저게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니까 그러지. 유산했다고 어딜 쪼르르 친정을 가? 유산한 거 가지고 유세란 유세는 다 떨어 그냥. 엄마, 지금 제일 슬픈 건 올케라고요. 이제 다시 파출부 직행인데 오늘 하루는 좀 봐줍시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는 말은 이래서 생긴 걸까요? 설상가상으로 남편까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얘가 모자라서 그런 걸 뭘 알겠어. 아휴, 멍청하게 유산이나 하고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 무슨 콩가루 가족들 대화인가? 이게 사는 건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잃고 눈물도 마른 저에게 시댁 식구들의 말은 모두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푹푹 찔렀고 저는 크게 상처 입었습니다. 그래도 나 하나를 믿고 응원하는 엄마를 생각하며 꼭 참았습니다. 저 인간들이 짓거리는 소리는 죄다 개소리야. 멍멍 잘도 짓는다. 라고 생각하며 끝끝내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출근해서는 온갖 임신 비방을 전하며 질기게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유명 한의원에서 타온 한약이야. 이거 먹으면 아들 생긴다더라. 그리고 이건 흑염소 진액이야. 여자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임신 cik방이라더라. 한 번은 웬 여자 속옷을 가져와서 저더러 입으라고 했어요. 이게 아들을 많이 낳은 여편네가 입던 팬티야. 이게 아들 임신하는데 그렇게 이용하다더니. 아이, 뭐하고 있어? 얼른 갈아입어. 아이고, 안 되겠다. 너희들 침대 방향이 혹시 북쪽이나 서쪽인 거 아니니? 침대 방향이 동쪽이어야 하는데. 너네 침대 방향 좀 바꿔봐. 네, 어머니. 저는 다시 내 어머니 보시되어 대답했습니다. 말을 고분고분 듣는 척했지만 시어머니가 준 약이며 팬티며 쓰레기 같은 그딴 물건들을 싹 다 갖다 버렸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말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는 성에 안 차셨는지 시어머니는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적과의 동침, 아니 시어머니와의 합가였어요. 어느 날 제가 거실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데 시댁에 다녀온 남편이 저를 발로 툭툭 차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엄마랑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매일 저를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같이 살면서 저를 괴롭히려는 걸까요? 무엇보다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에 불같이 화가 났지만 계속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막말과 폭언에 넌더리가 나서 썩소가 절로 나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거나 먹어라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렸고 그걸 본 남편은 퓨즈가 끊어진 것처럼 제 배를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월드컵에 나간 메시인 줄 착각할 정도로 정신줄을 놓고 뻥뻥 발차기를 하는데 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뭐? 싫어? 싫다고? 네가 싫으면 어쩔 건데 이씨앙. 근데 그때 현관문 쪽에서 뭔가 와장창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남편과 저는 동시에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한테 먹일 미역국을 한솥 끓여서 온 우리 엄마가 손을 놓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서 있었어요. 장모님이 여기는 어떻게... 엄마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물소처럼 무섭게 달려들어 남편을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엄마의 현란한 격투기 기술, 타이슨도 울고 갈 메가톤급 불꽃 펀치가 남편의 복부와 얼굴에 제대로 내리꽂혔습니다. 엄마의 핵주먹에 남편의 코에서 코피가 터졌고 강냉이는 완전 탈탈 털려버렸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엄마가 남편에게 니킥을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남편 얼굴을 잡아서 무릎으로 찍으려고 자세를 잡는데 그때 깍 하고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때마침 저희 집을 방문한 시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된 남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엄마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엄마는 이소룡처럼 코를 쓱 닦으며 아류 기합 소리를 넣은 뒤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옥의 백초크, 리어네이키드 초크 기술을 선보이셨습니다. 얼핏 보면 백허그처럼 보이지만 엄마는 완벽한 기술로 시어머니의 목을 두른 팔에 힘을 줬어요. 시어머니는 숨도 못 쉬고 손바닥으로 미친 듯이 바닥을 쳤습니다. 사부인 항버. 엄마는 시어머니를 옥죄었던 팔에 힘을 풀었어요. 그제야 숨을 쉬고 겨우 일어나던 시어머니가 남편이 찌그러져 있는 얼굴을 보고 또다시 엄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얼굴을 감히 개박살을 내? 엄마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빙빙 돌려서 넘어뜨린 뒤 팔과 다리로 시어머니의 오른팔을 잡고 팔 가로 누워 꺾기, 안바 기술을 걸었어요. 팔이 꺾인 시어머니는 고통에 파르르 떨며 괴로워하셨어요. 이번에도 끙 소리를 내며 살기 위해 미친 듯이 탭을 쳤습니다. 이제 항복 몰라요. 항복이라고요, 항복. 엄마는 이번에도 시어머니의 오른팔을 풀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끙 하고 겨우 일어섰는데 이번엔 저를 보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아유, 인연이 어디 우리 아들 얼굴을 망쳐놔. 저는 손을 내밀어 달려오는 시어머니의 이마를 그대로 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어요. 엄마는 그대로 시어머니 배에 올라타고 금방이라도 시어머니의 얼굴을 때리듯이 핵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때였어요. 아이고 사부인 살려주시오. 아유 살려주세요. 엄마는 주먹을 쥐고 한 마리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으아! 잠시 뒤 코피로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된 남편과 머리가 산발이 된 시어머니는 엄마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장모님. 목소리 봐라. 그것밖에 못 내나? 다시. 잘못했습니다. 사부인은요? 아유, 사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 녹음 중이니까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 누가 먼저 폭행하셨죠? 네, 접니다. 저 민윤기. 제가 황소윤 배를 찼습니다. 몇 번을 찼지? 세 번이요. 정말 세 번만 찼어? 생각해보니 네 번. 그럼 자네도 나한테 사커킹 4번 맞고 퉁치세. 어때? 네, 어머니. 사커킥 달게 받겠습니다. 예. 자, 간다. 하나. 둘. 둘. 셋. 셋. 마지막. 넷. 아이고 민기야. 아유, 우리 아들 죽네. 그나마 엄마의 필살기인 안면 니킥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맛보이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군말 없이 보복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폭행으로 받은 저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위자료를 받았고요. 이제 친정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다시 건강 회복 중에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엄마한테 죽도록 얼굴이 터진 전 남편 윤대리는 잇몸뼈까지 내려앉아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해도 당장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당분간 앞니 빠진 개우지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니 그거 참 고소미인 거예요. 그렇게 한때나마 얼굴 하나는 반반했는데 그마저도 하자가 생겼네요. 물론 제가 윤대리를 반품한 제조 공장에서 알아서 잘 수리해서 쓰겠죠. 제가 알 바인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힘이 굉장히 세요. 혼자서 가구도 잘 옮기고 남자도 열기 힘든 차량 리모컨을 뚝딱 열고 배터리를 제 손으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되려고 해요. 싸움을 잘하는 강한 여자 말고 자신에게 당당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강한 여자. 새롭게 거듭나는 저를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해피 뉴 이어 하세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공감하고 즐겁게 들으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